아버지,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시설도 좋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대요. 싫다고 했잖니? 내가 아직 멀쩡한데 무슨? 멀쩡하시다고요? 아버지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시면서 매일 라면만 드시고 이러다 몸 상하시면 어쩌려고요? 그래도 내 집에서 아버님, 저희가 매일 이렇게 들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와이프도 직장 다니는데 저녁마다 혼자 애들을 봐야 하고. 난 요양원에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끝이야. 아버지, 이제는 고집 좀 그만 부리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김종수 씨는 혼자 울음을 삼키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몇 주 전 빙판길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입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은 더디고 이제는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매일 도움을 주러 오지만 그들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그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이런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약해지고 생활의 주도권을 잃으면 요양원이라는 선택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곳이 모든 이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통제된 일정, 자율성의 상실은 마음을 더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김종수 씨와 같은 상황에서도 삶의 존엄과 자립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진호행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노년에도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70세의 생일을 맞은 뒤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혈압이 오르고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결국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고 자녀들은 걱정 끝에 요양원 입소를 권유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가시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돌봐주셔서 더 편하실 거예요. 큰딸의 말에 이정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많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내 집을 떠나야 하냐?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 신경 꺼라. 아버지, 혼자 계시면서 앞으로 계속 힘들어질 텐데 몸이 더 나빠지시면 우리도 감당 못해요. 자녀들의 걱정이 이어졌지만 이정호 할아버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양원의 규칙적인 생활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누가 내 하루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정해야지. 그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고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하체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을 시작으로 그는 체력을 유지하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식생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텃밭을 가꾸며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이를 이용해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차 요리 실력도 늘고 식사 준비가 삶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 밭에서 난 채소로 요리할 때마다 내가 스스로를 책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그는 자신의 생활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월간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병원 방문, 동네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계획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정호 어르신의 선택은 단순한 요양원 거부를 넘어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존엄과 자립심을 지킨 그의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활동적인 일상과 건강관리입니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이었던 이정호 어르신과 달리 이번엔 인천에 거주하는 73세 박승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승태 어르신은 규칙적인 일상과 자신만의 건강관리 방법을 통해 활기찬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승태 어르신은 하루는 이른 아침 창가에서 차 한 잔을 즐기며 시작됩니다. 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안정돼요. 이 시간을 통해 하루의 계획을 떠올리고 차분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차를 마신 후 그는 텃밭에 나가 간단한 농작물 손질을 하며 몸을 풀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채소를 돌보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아침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텃밭에서 돌아온 박승태 어르신은 집 근처의 동네 공터를 천천히 돌며 산책을 합니다. 산책 중 이웃들과 가볍게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그의 하루를 더욱 알차게 만들어줍니다. 이웃집 손주 이야기를 듣거나 꽃집 사장님과 계절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그에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박승태 어르신은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산책을 마친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텃밭에서 딴 채소를 활용합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식사는 단순한 끼니를 넘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는 매주 주말이면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건강 강의를 듣거나 요가 모임에 참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도 마음도 굳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고 움직이는 데 집중하죠. 이런 활동은 그가 노년에도 활력을 잃지 않도록 돕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박승태 어르신의 건강관리 방식은 단기적인 몸 관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며 장기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에요. 제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매일을 스스로 설계하며 살아갑니다. 박승태 어르신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이고 규칙적인 일상이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생활 방식은 노년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박승태 어르신이 자연과 교감하며 하루를 채운다면 진철호 어르신은 철저한 계획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럼 진철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주에 사는 진철호 어르신의 하루는 정확한 시간 계획으로 움직입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눈이 떠져요. 40년 넘게 운수업에 종사하다 보니 이른 기상이 몸에 배었죠.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창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맑은 공기로 집안 전체를 환기시키죠. 맑은 공기를 마시며 15분간 체조를 하죠. 관절 운동부터 시작해서 근력 운동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합니다. 운동기구는 간단합니다. 1kg 아령과 탄력 밴드가 전부입니다. 진철호 할아버지는 작은 수첩에 매일의 운동 기록을 남깁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하는 운동은 3단계예요. 첫 단계는 관절 풀기입니다. 목부터 발끝까지 관절마다 천천히 돌려주죠. 두 번째는 1kg 아령으로 하는 근력 운동입니다. 팔과 어깨를 20번씩 3세트, 중간에 1분씩 쉬어가며 하고요. 마지막으로 노란색 탄력 밴드를 사용해서 하체 운동을 합니다. 무릎과 허벅지를 강화하는 동작을 30번씩 2세트로 하죠. 운동을 마치면 7시 정각,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규칙적인 식사가 이어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새벽 공복에 찬 물을 마시면 위가 약해진대요. 그래서 항상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20분 정도 지난 후에 아침 식사를 하고요. 위장이 튼튼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컨디션도 좋아졌어요. 방에는 작은 만보기가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수시로 걸어 하루 5,000보를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걸음수를 채워요.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걷는 게 중요하죠. TV에서 봤는데 그냥 걷는 것보다 바른 자세로 걷기가 근력 운동에도 도움이 된대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65% 낮고 우울증 발병률도 45% 감소한다고 합니다. 처음 수술하고 나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굽고.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운동하다 보니 지금은 아침 운동이 습관이 됐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친구들은 몸이 점점 약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박승태 어르신처럼 자연과 교감하며 하루를 시작하거나 진철호 어르신처럼 체계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일상. 두 분의 이야기는 노년에도 삶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진호행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는 식생활의 자립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74세 송재호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식사를 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밥이 나오는 시간도 메뉴도 내가 고를 수 없었어요. 그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기분이었죠. 마치 누군가에게 맡겨진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송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식생활을 설계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음식의 시간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작이죠. 요리를 할 때 특별한 레시피는 필요 없습니다.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와 시장에서 구입한 신선한 재료로 매번 새로운 요리를 시도합니다. 이건 내 식탁이니까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내 입맛대로 실험할 수 있어요. 어제는 텃밭에서 딴 고추로 매운 나물볶음을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더군요. 그는 식사를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요리는 제 창작 활동이에요.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 스스로를 더 아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기분이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창의적인 방식을 활용합니다. 요즘 과일값이 비싸잖아요. 근처 농장에서 팔고 남은 못난이 과일을 싸게 가져옵니다. 맛은 똑같은데 가격이 절반이에요. 그는 한 달 식비를 50만 원으로 유지하며 요양원 식비의 3분의 1로 더 풍성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웃과의 교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텃밭에서 딴 채소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그분들이 담근 된장이나 김치를 주시곤 해요.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주신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한 그릇을 떠먹으며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나눔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마음도 한결 풍요로워집니다. 반찬은 주말에 한 번에 만들어 냉동 보관하며 효율적인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트 반찬은 짜고 기름져서 제 몸에 안 맞아요. 큰딸이 영양사인데 현미밥과 된장찌개, 제철 나물을 추천하더군요. 간을 제 입맛대로 맞추니까 건강도 더 좋아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노인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입원율이 72% 낮습니다. 이는 송 할아버지의 사례가 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요양원 식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라던데 그 돈이면 저는 3개월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가 나오는데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 안 먹으면 그 다음 끼니까지 기다려야 하니 억지로라도 먹게 됩니다. 그런 날엔 소화도 잘 안 되고 불편했어요. 또 배가 고파 간식을 먹고 싶을 때도 문제였어요. 요양원 규칙상 간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거든요. 주어진 시간이 아닌데 뭘 먹기만 하면 간호사 선생님이 제지하셨죠. 어른이 되어나 먹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식사 메뉴도 제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먹어야 했죠. 하루는 짜고 기름진 반찬이 계속 나오길래 밥을 남겼더니 간호사님이 어르신, 반찬 투정하지 마세요. 다 드셔야 건강해지십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 들어서 속상했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내 식사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답답한 건지 깨달았죠. 요양원에서는 늘 배가 더부룩했는데 지금은 제가 고른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니 소화가 잘 되고 피부도 한결 좋아졌어요. 그는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걸 스스로 해결하면
나머지 삶도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송재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시대의 적응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75세 이상준 어르신은 디지털 기기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이상준 할아버지는 유튜브에서 건강한 시니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자녀들의 마음을 돌린 건 스마트폰이었어요. 처음엔 전화만 했죠. 손가락이 굵어서 자판 누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알려준 유튜브를 보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상준 어르신은 유튜브 채널은 13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올리는 시니어 건강 운동 영상은 평균 조회수 5만 회를 기록합니다. 거울 보면서 하면 자세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운동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대에 맞는 운동 영상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죠. 관절이 약한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을 위한 근력 운동, 천천히 쉽게 설명하면서 촬영합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댓글을 보면 할아버지 영상 보고 허리 통증이 나았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는데 운동하면서 외로움도 달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바일 장보기도 직접 합니다. 배달앱으로 장도 보고 음식도 시켜 먹어요. 새벽 배송으로 신선한 채소랑 과일도 사고요. 직접 마트 가는 것보다 편하고 가격 비교도 쉬워요. 손주들과는 카카오톡으로 매일 연락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냐고 물어보고 저녁엔 영상통화도 해요. 손주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해주고 그림도 그려서 보내줘요. 멀리 있어도 매일 보니까 외롭지 않아요. 또한 그는 동사무소 스마트폰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전파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걸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니까 다들 너무 고마워하세요. 스마트폰은 혼자만 잘 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가치가 있죠. 은행 업무도 모바일로 해결합니다. 은행에 가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공과금도 내고 송금도 해요. 통장 잔액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동이체도 설정했어요. 동사무소 스마트폰 교실에서 배웠는데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한테 제가 알려드리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준 어르신은 말합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매일이 즐겁습니다. 병원 예약, 약 먹는 시간 알림, 유튜브로 요리와 운동 배우기까지. 요양원에 있는 친구는 TV만 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배우고 경험하니 매일이 새롭죠. 이 사례는 디지털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노년층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젊은 사람들만 스마트폰을 잘 쓸 수 있다는 건 편견이에요. 우리 나이에도 배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덕분에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이 사례는 디지털 기술이 노년층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주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활동과 봉사 참여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2세 최병철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면 노란 옷을 입고 나와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돕죠.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하며 인사할 때면 하루가 즐거워져요. 요즘은 제 이름도 다 외웠더라고요. 2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최병철 어르신은 봉사를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교통봉사를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구립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해요. 목요일 오후엔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도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그는 이웃들과 유대감을 쌓고 지역사회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며 챙겨주세요. 비 오는 날에는 우산도 건네주시죠.
혼자 살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의미 있는 활동은 그의 건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하니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고, 도시락 배달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다리 근력 운동이 됐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사회복지사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60% 낮으며 신체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최병철 어르신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 느끼는 보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선물이죠. 요양원에서 TV만 보며 무료하게 지내는 친구들보다 제가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6세 김찬영 어르신도 사회적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네 청소를 하며 보람을 느끼는 그는 말합니다. 골목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면 제 작은 노력이 동네를 바꾼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아이들이 깨끗한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하죠. 그는 청소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골목 끝에서 이웃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눌 때 동네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낍니다. 이런 순간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김찬영 어르신은 봉사활동을 통해 세대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셔서 고맙다고 할 때면 세대 차이가 아니라 함께 소통하며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이런 관계가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봉사활동은 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강의를 열어 강사비를 받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니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되죠.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사회적 활동과 봉사가 노년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병철 어르신과 김찬영 어르신은 봉사를 통해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찾고 건강과 행복을 모두 챙기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으며 행동으로 만들어낸 변화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6번째는 경제적 자립과 현실적인 노후 준비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1세 최창재 어르신은 노후를 맞아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물론 필요한 것조차 선택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할 방법을 찾았죠. 최창재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 자전거에 큰 자루를 싣고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지를 수거해 판매하는 일이 그의 하루 일과입니다. 하루 3시간 정도 일하면 2만 원 정도를 벌어요. 이 돈으로 하루 식비를 해결하죠. 몸도 움직이고 땀 흘리며 번 돈이라 그런지 만족감이 큽니다. 그는 지역 복지관에 도서되어 업무를 돕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달 30만 원의 수입은 병원비와 갑작스러운 지출을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번 돈으로 내 생활을 꾸려간다는 게 중요하죠. 누군가에게 손 벌리는 건 싫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그는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필요 없는 유료 TV 채널을 해지하고 전기와 수도 사용량도 줄였어요. 음식은 장을 봐서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그렇게 매달 생활비를 70만 원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더불어 그는 작은 자산 관리도 시작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넣고 있어요. 언젠가 큰 병원비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거나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부족한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창재 할아버지처럼 소소한 수익 활동과 절약으로 자립을 실현한 사례는 안정된 노후를 만드는 모범 사례가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필요한 순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안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벌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죠. 최창재 어르신의 이야기는 경제적 자립과 현실적인 준비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 삶을 내가 설계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삶의 가치와 의미 있는 노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74세 한상우님은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엔 복지관 바둑 동호회에서 실력자들과 한판 두고 점심 먹고 2시엔 합창단 연습을 해요. 저녁엔 탁구 동호회에서 땀 흘리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한상우님은 특히 합창단 활동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처음엔 아내가 억지로 끌고 왔어요. 노래라곤 목욕탕에서만 불러본 사람인데 이제는 구청 행사에도 초대받아 공연하러 다닙니다. 지난달엔 KBS 실버 합창대회에도 나갔답니다. 바둑 동호회에서는 생각하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바둑 두면서 머리를 많이 써요. 박사 출신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셔서 대국 후 세상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게 배우는 점도 많아요. 탁구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아파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동호회에서 제일 잘 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제 서브는 못 받는다니까요. 허리 통증도 사라졌어요. 요양원? 그런데 갈 시간 없어요. 내일은 바둑 둬야 하고 모레는 합창 공연이 있으니 매일이 즐겁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2세 박정희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수채화 물감과 붓을 들고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이제야 내 그림을 그리며 제 마음을 담아내고 있죠. 수채화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처음엔 붓질도 서툴렀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나이 들어 시작한 그림이라 그런지 인생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얼마 전엔 문화센터 로비에 제 그림이 전시됐는데 손주가 와서 할머니 그림 정말 예쁘다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수업 후에는 그림 친구들과의 만남도 기다려집니다. 수업 끝나면 언니, 동생들과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그림을 품평해요. 밤에 잠들기 전엔 내일은 무슨 그림을 그릴까 설렙니다. 사람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하면 난 아직 그릴 그림이 많다고 해요. 그림은 제 삶의 두 번째 봄을 열어줬어요.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70세 이수연님은 매일 오전 9시 도서관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 대여하고 반납된 책 정리하고 아이들 책 찾는 것도 도와주면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요. 도서관 일은 새로운 기쁨도 선사했습니다. 책장 정리하다가 재미있는 책을 발견하면 꼭 읽어요. 덕분에 손주들한테 동화책도 읽어줄 수 있게 됐죠.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는 도서관 선생님이야라고 자랑할 때 정말 뿌듯합니다. 매달 30만 원의 급여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비와 생활비에 보태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동료들과 점심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 도서관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웃음, 이런 게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85%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양원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일도 도서관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으니 여기서 하는 일이 제 건강의 비결입니다. 대구에 사는 73세 김상철님은 매주 3번 지역아동센터에서 인생 선배가 됩니다. 처음엔 아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걱정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할아버지,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더군요. 아이들과의 대화는 김상철님에게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장래 희망을 못 정하겠다고 고민하길래 제가 직업을 여러 번 바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기 내볼래요라고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동네 역사 탐방이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동네를 걸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이 우와, 여기가 옛날엔 시장이었다니라며 신기해할 때 정말 보람찹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71세 이정수님은 매주 화요일 동네 주민센터의 윷놀이 대회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처음엔 심드렁했는데 가보니 얼마나 재미있던지 이제는 매주 기다려질 정도예요. 윷놀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팀은 화요일 사랑방이라고 불러요. 서로 대화도 나누고
반찬 레시피도 알려주고 이제는 모임이 가족 같아요. 센터 밖에서도 모임은 이어집니다. 윷놀이 끝나고 김밥을 사들고 공원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이런 정이 그리웠는데 지금은 화요일만 기다려집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주체적으로 노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대문구의 한상우님은 동호회 활동으로, 고양시의 박정혜님은 수채화로, 천안시의 이수현님은 도서관 일로, 대구의 김상철님은 아이들과의 소통으로, 그리고 부산의 이정수님은 윷놀이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취미, 봉사, 일자리 등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80% 이상 높습니다. 삶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은 오늘보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삶의 주인임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꿈과 목표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노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가치를 새롭게 찾아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한 7가지 주제는 노년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방법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습관부터 시작하여 경제적 자립, 지역사회와의 연결,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에 이르기까지 각 사례는 노후에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건강한 습관은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둘째, 지속적인 학습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셋째, 자립적인 식생활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자신을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넷째, 디지털 기술의 적응은 삶의 편리함뿐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다섯째, 봉사와 참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섯째, 경제적 자립은 노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곱째, 삶의 가치를 찾는 활동은 진정한 행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언제든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당신의 삶은 여전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끝까지 봤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응원의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